유아기 근로자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새로 새 정부 들어서 만들어서 9월 26일 출범을 하는데 우리 사무처의 기획조정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치안 보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을까,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고용주들이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마련합니다. 아이와의 시간도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게 가장 일과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골랐습니다. 전원생활을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애들이 좀 구속된다고 해야 되나? 다른 부모들과는 좀 차별된 그런 삶을 조금 살고 싶어서 그냥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정치여권의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삶이 없고 개인의 행복이 저해되고 이런 개인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좋은 생산성을 높이는 게 사실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장시간 근로 관행, 경직적인 근로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생활 균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육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서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쓴 사람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은 통상금의 100%를 지원을 하고 그게 이제 상한을 내보시게 되고요. 지금 둘째 아이인 경우는 2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육아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활용률이 매우 떨어져요. 나란히 사용했을 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할 때 1년은 유급휴직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급 기간인데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 3년인데 한 2년 6개월 정도 휴직을 했다. 남은 6개월 동안에 끊고 있다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입학을 했을 때 아빠가 휴직을 하면 휴직급여를 준다는 건지 제가 정확히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엄마가 먼저 쓰고 두 번째로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텀을 두고 쓰시는 것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만 갔다 와라 이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명확한 좀 기준이 없어서 좀 약간의 다툼 비슷한 것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고 뭐 몇 주마다 1회, 몇 회 이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팀이 얘기를 해도 인사팀도 뭐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팀에서 뭐 팀장님이 갔다 올 수 있으면 뭐 하루 써도 되고, 그런데 뭐 막상 저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못 쓰고 그냥 검진만 받고 바로 오는 경우도 많았었고,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아예 뭐 거누고 뭐 이런 걸로 사실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서 뭐 여성분들은 뭐 1년을 쉬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남편들은
1년 쓸 수 있다는데 그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강제성이 좀 부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강제성이 보장이 안 되면 그냥 일반 기업들은 원래 6시 퇴근인데도 약을 시키는 것처럼 이거 그냥 사규만 그냥 적어놓지 실제로 적용 안 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없이 1시간 그 단축근무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업무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만 이동해서 일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기가 쉽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 그 아빠의 육아휴직 1개월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회사 내 분위기, 눈치에 대한 내용인데 진급 발령 등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주셨습니다. 출산휴가 후에 자동 육아휴직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 시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조직 내 사용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결국은 이게 여성 채용 기피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출산휴가 자동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현재 육아휴직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잔여이 근로하는 것에 근로감독부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업무 시간을 좀 주 6일에서 주 5일로 넘었듯이 근무 시간을 주 5일 하되 단축을 시키든 아니면 주 4일로 넘어가게끔 정부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 없어지니까 아이들도 보기 힘들고 그래서 공립 시설을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합충을 해줬으면 저렴하게 일과 생활하면서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출산휴가를 거의 파격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사실 그 출산휴가를 통해서 육아를 하면서 남자들도 인식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하고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다른 직원들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시선에 대한 것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시간, 저는 4시간을 근무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시간 근무하면 8시간 근무의 급여를 반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정부에서 조금 사업체나 개인 단시간 주로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단시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주면 경력 단절도 줄일 수 있고 출산과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상시 야근이 생활화돼 있고 뭐 기업 같은 데서도 뭐 수요 패밀리데이에서 뭐 수요일은 일찍 가세요라고 하는데 수요일은 뭐 6시 되면 집으로 가세요라고 하는데 6시 되면 집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칼퇴라는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 퇴근이 맞는 말이거든요. 6시 되면 집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최소한 월수 금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집으로 가게 하는 퇴근하게 하는 이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